그들이 떠난 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밀어내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자연의 영역을 점차 갉아먹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아파트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미래의 아파트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 저희는 먼저 아파트의 현재 위치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최소한의 면적 대비 최대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로서 어떤 의미로는 자연을 최소한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주거지가 부족했던 시대적 상황에 의해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금전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난개발로 이어져 자연을 더욱 빠르게 밀어내는 악순환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구가 줄은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폐허로 바뀌어 자연에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을 단절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 등의 이유로 인해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비중은 앞서 말한 생각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유토피아의 첫 번째 시작을 위해 앞서 말한 문제를 가진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극심한적일 것. 둘째, 해당 구역 안에 부동산 침체 및 장기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는 곳. 셋째, 그중 안에서 난개발이 진행이 되어 자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된 곳. 저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경북 포항시 북고로 대상지를 좁혔습니다. 포항시엔 자연을 단절시키고 있는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대지 답사를 진행하면서 알아낸 정보로는 사하면의 도로, 담장, 고가도로로 인해 동물들이 접근하기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준공 후 이미 30년 이상 시간이 흘러 개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경학에서는 나무를 보면 생태계에 일어났던 일을 어린이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었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이트를 기준으로 양옆의 식생은 원래 하나의 소나무 군락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점. 둘째, 인위적인 고가도로 등으로 인해 식생 생태계가 고립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생태지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생각 이상의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여름, 겨울 철새들의 중간 정착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지의 기존 도면입니다. 도면의 데이터는 부동산, 실측 등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대답으로 부분 철거 중 발생하는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주거 타입을 제한, 그리고 자연을 끊고 있는 주거를 넘어서 순환이 가능하게 해주는 생태 통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사 중 저희는 건축 폐자재의 99%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며 벽돌, 콘크리트 등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기술이 발전해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아파트의 수명이 30년을 넘어 장기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추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재료 선정 이후 저희는 서식지 조성을 위한 생태 환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존재하는 동물에 대한 생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 특성, 무리 생활의 유무, 크기의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총 8개의 생활 환경을 도출해내었습니다. 타입에 사용하는 재료는 리노베이션 시 발생하는 건축 폐자재를 다시 재사용하며 최소한의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조류 또한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간의 크기, 새집의 규격 등을 구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결과 생활 특성이 비슷한 개체를 엮어 주거지 및 외부 공간에 4가지 환경을 넣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존재하는 창문의 하부 공간을 개조하였으며 이런 과정에 나오는 프레임, 단열, 순환골재를 이용해 새집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터널의 위에는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생태 통로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고속도로와 사이트의 단절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대지를 이어줄 또 하나의 길인 생태 통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엔 소동물의 이동을 위한 파이프, 우수시 조류가 되는 물웅덩이 등을 배치하여 길뿐만이 아닌 야생동물의 쉼터가 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넘어 끊어진 자연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태 통로에서 주거지까지 이어줄 연결 통로로서 수직적 이동은 폐기 석고보드, 난간 등을 합쳐 시스템 비기로, 수평적 이동은 폐기 철근, 순환골재 등을 합쳐 사용하며 동물의 크기를 고려해 통행 넓이를 조절, 상호작용이 가능한 종길의 연결을 도모해 줬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넣어 만든 초기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메인 연결 통로는 양쪽에 한 개씩 설치하였으며 도로를 고려해 일정 레벨 이상에서부터 연결을 이어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마스터 플랜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거민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연결 통로 및 주거지를 더 설치하게 되며 이렇게 유토피아의 반영구적 주거는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고층 아파트의 기존 도면입니다. 이것은 소형 조류들과 몸을 숨길 공간이 필요한 조류들의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앞서 변화했던 것처럼 저층 아파트 또한 생태계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주거지로 변화합니다. 사진과 같이 저희들의 설계안은 성장합니다. 현재에서 30년으로 이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콘크리트의 유토피아의 형태는 자리 잡혀갑니다. 이처럼 먼 미래에 만들어질 사회 환경에 대응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바뀌며 기존 자연을 갈라놓았던 아파트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루신이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말했습니다.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또 하나의 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이 아닌 시작으로서의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프로젝트의 사이트는 산림 단절지에 들어선 이제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파트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끝난 이후에 이 건물을 소위 파기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동물의 서식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시도한 것인 거죠. 그 PPT의 시간이 살짝 부족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아이디어의 시작은 처음부터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인구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시 외곽에 존재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점차 도심으로 이동하거나 이제 주거지가 비워지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사람이 비워짐에 따라 그 자리를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말하는 저런 형태의 모습은 저희들이 30년 이후의 모습이 된다면 이런 형태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이며 사실 생태 통로랑 이제 주거지의 위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거는요. 이게 아파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최선인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어떤 건물의 그 구성 요소나 어떤 형태는 좀 변형을 가하거나 또는 파쇄하는 게 또는 새로운 활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전체 아파트 건물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끼치는 어떤 일반화적인 관점에서는 저 사이트의 특성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혹시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건물에 야생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리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했는지 거기까지 좀 확장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양쪽에 산림 단절지가 아닌 좀 계알지에 있거나 도심 속에 있거나 아니면 산림 한쪽만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뭐 다른 접근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양쪽에 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 통로로 넣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대지의 경우에도 자연의 생태계가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동물들이나 올 수 있는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뿐만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시를 먼저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 주거지까지 이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지금 모형에서도 그렇고 여기 프레젠테이션 보고서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 생태 통로라고 하는 데가 사람도 일단 다 같이 가는 개념으로 본 거죠. 저희가 맨 설계했을 때는 인간이 떠나고 남길 것에 대한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생태통로는 인간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체적으로 사용한다고는 조금 배제해두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복수의 시나리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실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좀 뭐 그런 게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고 저렇게 펼쳐질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라는 열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그런 게 약간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가 지금 사실 모형에서는 사람이 그냥 있다던가 뭐 이렇게. 근데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전제는 사실은 이제 계획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포지션을 잡는 거니까 이런 전제지만 이런 전제 시나리오가 어느 부분에선 사실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별도로 좀 언급하는 식으로 했으면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나리오로 그 실행을 하려는 사람한테 이게 어떤 그 매뉴얼이나 가이드 같은 걸로 주어질 때도 훨씬 그래서 어떤 게 더 위계적으로 더 위냐 만약에 이게 규칙으로 적용하거나 뭐 규범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가이드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이 계획은 개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거주의 불편함, 거주하고 지금 사실 생태 통로가 약간 그냥 평행한 라인처럼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주가 그런 걸로 시작될 때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 지금 이 크게 뚫고 지나가는 두 개의 계곡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하는 끊어지는 산을 연결하는 거는 맨 처음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바깥에서 접근하는 바깥의 이 통로들 수평으로의 인면에 붙는 통로들은 사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게 거주지가 점점 비워지면서 저층부부터는 더 사람보다는 사람 외의 어떤 존재들한테 더 많이 할애가 될 때 뭐 시나리오 같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한 번에 구현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시차를 둔 좀 다른 시나리오가 겹쳐 있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살짝 안타까운 거는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구조물 자체보다는 사실은 더 이 특수한 얘가 어디에 위치하거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계곡 원래 그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작은 모형에서라도 사실 그 지형 자체가 좀 있는 게 더 얘보다는 더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 있고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설득을 위한 거잖아요.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모호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안하시는 분보다 보는 사람이 더 많은 보여지는 것들로 더 많은 자극을 받고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심사위원이 아니라 뭐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가일 수도 있고 자본을 가진 어떤 다른 자원, 그러니까 좋은 자본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정말 중심을 갖고 있는 거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아파트라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안이냐 이 아파트가 위치한 아주 특수한 요 컨디션에 대한 제안이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조금 여기서도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파트라는 프로토타입보다는 이 아파트와 이 지형이 만나는 아주 특수한 요조건에 대한 제안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제안이 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코멘트고요. 네, 잘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